로마법을 독일 민족 정신의 발현으로 여긴 역사법학자 사비니는 로마법의 역사적 문헌 자료와 칸트의 자유윤리를 기초로 판택된 법학체계를 세운다. 로마사법의 학설을 편집한 학설이찬에 주석을 붙인 이탈리아 볼로냐대 주석학파의 로마법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개인의 자유를 포괄적 개념으로 추상화하여 하나의 세계 속에서 개별 현상을 포섭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규율의 기초를 구축한다. 제도적 통합을 바탕으로 프로 2세는 1860년대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다. 프리드리히 비렐름 4세가 건강 문제로 사망하자 동생인 비렐름 1세는 왕위에 오른다. 비렐름 1세는 1861년 10월 18일에 퀘니이스베르크 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한다. 10월 18일은 민족주의를 각성한 프로 2세니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국가 개혁을 통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군대와의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승리한 날이다. 퀘니히스베르크는 1701년 프리드리히 1세가 프로 2센 왕국의 초대 왕으로 대관식을 올린 장소이기도 하다. 1525년 프로 2센 공장령의 수도가 된 이후 프로 2센 공국이 프로 2센 왕국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프로 2센의 역사적 중심지이다. 발트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 퀘니히스베르크는 원래 투턴 기사단에 의해 설립된 도시로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룬다. 군제개혁으로 의회와 대립하자 비렐름 1세는 1862년 9월 24일 프랑스 주재 프로 2센 공사 비스마르크를 프로 2센의 총리로 임명한다. 비스마르크는 9월 30일 예산위원회에서 국가 예산 중 군사비 항목이 삭감된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힌다. 현재 프로 2센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회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군비라고 역설한다. 오직 철과 피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철혈 연설을 통해 비스마르크는 긴급권을 발동하며 의회의 예산권을 무력화시킨다. 사실 자유파가 장악한 의회는 군제 개혁으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국민경비대가 축소되고 융커 귀족의 정규군이 확대되자 예산 비준을 거부한 것이다. 의회와 비스마르크의 대치 와중에 헌법의 변경으로 슐레스비히의 통합을 추진 중인 덴마크의 프레드릭 7세가 사망한다. 민족적 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계가 대부분인 홀슈타인을 배제하고 다수의 덴마크계 주민이 거주하는 슐레스비히를 통합하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린다. 비스마르크는 제1차 슐레스비히 전쟁 이후 체결된 런던 의정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를 안심시킨다. 런던 의정서에 따라 덴마크는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을 계속 통치하고 홀슈타인의 일부 지역들은 독일 연방으로 남은 바 있다. 비스마르크는 홀슈타인의 주권 양도를 약속하여 오스트리아를 동맹으로 끌어들인다. 덴마크의 왕위를 계승한 크리스티안 9세가 법안 서명을 망설이지만 프로 2센의 반발이 거세지자 1864년 2월 1일 전쟁이 개시된다. 비스마르크의 숨은 조력자 유대인 게르존 블라이흐레더는 쾰른민덴 철도 건설에 사용하도록 비준된 대출금을 로스차일드가의 담보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비스마르크는 1500만 탈러의 융자를 제시한 프랑크푸르트의 에어랑거가와의 협상 내용을 흘리며 로스차일드가를 긴장시킨다. 4.5%의 이자로 1700만 탈러를 확보한 비스마르크는 재정잉여금 530만 탈러를 추가하여 프로 2센 덴마크 전쟁에 총 2250만 탈러를 쏟아 붓는다. 현대적 성능의 강력한 화포와 총기를 보유한 프로 2세는 덴마크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 전 지역의 통제권을 확보한 프로 2세는 유럽의 중심 세력으로 급부상한다. 비스마르크는 소독일주의 통일의 야심을 드러내며 대독일 연방을 구성하려는 오스트리아의 견제에 나선다.